자, 갑시다. 자, 가볼게요. 밑에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잠깐만 좀 더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직선까지 만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정리가 지금 다 된 상태기는 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수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것까지 또 정리를 잠깐 해보면 세 번째. 잠깐.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이거 함수 얘기 잠깐만 좀 해볼게요. 함수가 총 두 종류잖아요. 첫 번째는 대수함수, 두 번째는 이제 초월함수. 자, 대수함수라는 용어랑 초월함수라는 용어는 어차피 고등과정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수함수는 결국 뭐냐면은 대수적 연산이 가능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대수적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사칙 연산,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계산이 되는 애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밖에는 없어요. 그쵸? 자, 유리함수 안에는 다항함수, 그쵸?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그래서 편의상 우리는 그냥 분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초월함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쵸? 우리가 배우는 초월함수는 딱 세 가지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얘들끼리는 그냥 얼마든지 연산이 돼요. 그죠? 얘네끼리는. 근데 이제 지수함수는 이제 대수함수랑 연립이 아예 안 되잖아요. 이제 뭐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당장 이런 것만 해도 우리 그림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얘기했나? 안 했나? 했죠. 그렇죠? 자, 못 구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얘는 좌표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대수함수. 그쵸? 어차피 얘는 그냥 상수함수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대수함수 중에서 일차함수까지 일단 본다면,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뭘까요? 직선 넘어가면 이제 곡선으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근데 곡선 중에서는 당연히 일단 맨 처음에 나오는 다항함수랑 관계된 거. 그쵸? 그래서 다항함수 중 이제 2차 함수에 관련된 애도 있기는 해요. 근데 2차 함수는 지금 현재는 거의 멸종 위기종이에요. 그죠?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패스해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교평수에서는 해놓는 게 좋아요. 지금 빈출령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파트로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담아놓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게 최근에 그나마 나왔다라고 하는 게 17년? 교육청인가? 아마 그때 나오고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멸종 위기 상태라고 그냥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뭐 유명한 문제가 이제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 중에 하나. 그쵸? 이렇게 생긴 애가 있을 텐데, 2x제곱하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 이거에 관련된 건데, 뭐 요거에서 이제 요 두 점 가지고 뭐 이 교점의 위치를 판단하는 거랑 무슨 뭐 기울기 판단하는 거랑 대소관계 엮어서 좀 문제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 교점을 아예 못 구하니까, 그쵸? 어떤 대소관계 위주로 사이값 정리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일단 걔는 좀 논외로 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뭐 3차 함수, 4차 함수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역대 나온 케이스가 없고요. 불필요하게 많기 때문에 등장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나마 대수적인 관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하나. 뭐예요? 원과 관련된 거. 그죠? 원과 관련된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과 관련된 게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지수로그함수랑 엮어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멸종 위기 상태입니다. 역대 30년 수능 역사상 딱 두 문제인가 나온 상태고, 얘는 일단은 또 패스해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다라는 그런 큰 카테고리만 일단 알고 있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는 거의 다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쪽 거예요. 1차 함수와 관계된 문제. 축과 표현한 건 안 나오냐? 아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얘는 못 푸는 건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리기 때문에 요거 좀, 왜냐면 아까 본 것처럼 그 닮은 관계 있잖아요. 방금 문제 뭐 65번에서 푼 것처럼 약간 요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요 밑에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 라고 한다면
아니다. 원 하나만 그냥 잠깐만 예시만 들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 있고 뭐 지수함수가 로그함수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뭐 요점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요 길이가 뭐 얼마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이런 문제들에 관련된 게 실제 교평수에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를 빈출경에 담아두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좀 풀면서 연습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메인 요소는 아니니까 일단은 순차적으로 들어가 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대수적인 관계는 다 봤으니까 이제 초람수 간의 관계를 좀 봐줘야 되는데 지수함수랑 지수함수끼리의 관계, 그렇죠? 지수함수랑 지수함수끼리의 관계.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나올 게 뭐밖에 없다? 얘는 연립해서 그냥 교점좌표 구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연립해서 들어가는 거. 교점이 있다라면은 교점 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 그렇죠? 교점이 존재한다라고 친다면 충분히 연립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2의 x제곱이랑 뭐 4의 x제곱 뭐지? 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마상 뭐 이런 거 나와 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y는 뭐 2의 x 플러스 1제곱에다가 이것도 그 그래프가 좀 안 나오긴 하네. 뭐 몰라.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친다면 그렇죠? 둘이 연립해서 얼마든지 교점 구해낼 수 있죠. 뭐 그림은 좀 안 맞기는 하는데 4x제곱 빼기 2 곱하기 2x제곱 빼기 3은 빵. 그래서 뭐 이런 거 t로 연립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 그죠? 그래서 얘는 대수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지수함수끼리도 안 만나는 애들이 있겠죠. 안 만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 경우에는 이제 평행이동성에 관련된 걸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평행이동에 관련된 내용.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y는 2x제곱이 있어요. 자, 근데 그거를 갖다가 뭐 좀 움직여 놓은 그래프를 놓고 보니까 뭐 오른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마이너스 2로 갈게. 2로 가고 뭐 마사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친다면 뭐 특정 점 하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 갈 때 4 감소하는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교점이 나오진 않죠. 그럼 문제가 뭐가 나와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얘네 둘이 평행이동이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로 이동하는구나.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랑 연결시켰을 때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약간 이런 문제들이 그나마 조금 나올 여지가 있는 애들이죠.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들어가요? 어차피 이 곡선이랑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잘라서 붙여주면 되는구나. 어떻게 잘라도 상관은 없는데 뭐 축과 평행 직선으로 잘라서 어차피 이게 이거랑 똑같잖아. 평행사변형 넓이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지수함수끼리의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점이 나오면 연립하면 되는 거고 안 나오면 평행이동 관련된 걸로 보면 되는 거고 사실 지금 65번 같은 경우에는 뭐 직선 얘기도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교점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립해서 구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로그함수 쪽에서 지수함수랑 연관된 거를 다시 또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삼각함수랑 같이 연관시켜서 나오는 애들이 있을 텐데 얘는 뭐 삼각함수 단원에서 보는 걸로 해봅시다. 하지만 얘는 잘 안 나와요. 그죠?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요도가 높은 애들을 좀 따져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직선과의 위치관계 당연히 제일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기울기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초점 잡아서 들어가 줘야 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점과 관련된 거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쵸? 당장 이번에 수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문제 나왔는데 확통선택자 기준 정답률 1%. 그쵸? 눈치를 못 채요. 눈치를 채면은 풀리는데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해주면 될 겁니다. 자, 얘네는 패스해주면 되고 얘는 뭐 당연히 중요하죠. 뭐 당연히. 그쵸? 뭐 지수함수 여러 개 튀어나와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로그함수 당연히 중요합니다. 얘는 별이 100만 개. 왜? 당연히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죠. y는 x 대칭성을 쓰는 문제는 당연히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로그함수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자, 얘는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일단 큰 카테고리로 정리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관련된 문제를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레벨 3 쪽에 있는 문제는 뭐 유사하다 보니까 일단은 좀
넘어가 볼게요. 자, 67번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그냥 평행사변형 관련된 문제니까 좀 넘어가 주고요. 뭐야? 왜 67번은 뒤에다 놨어? 그 기출문제는 좀 뒤에다가 배치했어요. 기출문제는.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넣어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은 레벨 4 쪽에 있는 문제를 하나만 좀 가봅시다. 자, 이것저것 뭐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한데 시작부터 너무 어려우면 좀 그러니까 69번 한 번만 잠깐 먼저 풀어봅시다. 69번.
자, 그래프는 뭐 앞에다가 그려놨으니까 혹시 필요한 사람은 좀 참고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니까. 자, 미지수가 AM 2개예요. 자, 식은 2개가 있어요. 조건이 2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풀 수 있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미지수는 AM 2개, 식도 2개. 그쵸?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가고요. 조금 스타트만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진 상태에서 그래프가 애초에 이렇게 나온 이유가 AX제곱 마이너스 9랑 A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9. 이 좌우로 대칭이죠. 어차피 이거 A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그쵸? 그래서 점근선 마이너스 9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당연히 교점은 Y축일 수밖에 없다. 그죠? 일단 0, 마이너스 8은 바로 그냥 뽑아낼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얘는 지금 X축이 저기 한참 위에 있겠죠? 그쵸? X축이 위에 있을 거고, 기울기는 양수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할 게 없어요. 뭐 조건만 한번 좀 따져본다 그러면은 ACB가 지금 직각으로 나온다. 그쵸? 얘가 지금 직각이다. 자, 직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수식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에라 모르겠다. 기울기 2개 다 구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렇죠? 아, 맞아. BC가 기울기가 M이니까 AC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1이구나 라고 해서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AC의 기울기가 나타나지려면 시점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시점을 못 구해요. 그쵸? 뭐 얘네 연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미지수가 있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얘가 다 숫자로 나와 있다고 치더라도 애초에 연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다른 관계를 이용해서 좀 뽑아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어요? 직각을 쓸 수 있는 거는? 그렇죠? 뭐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길이 제곱해서 이 길이 제곱이랑 똑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웬만하면 기울기 쪽으로 갈 거예요. 시점 좌표만 하면은 끝나게끔. 그러면 얘를 못 구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음 조건을 봤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내려와야지. 그럼 500일이랑 50일이가 세배가 난다. 그렇죠? 500일이랑 50일이가 세배다. 이 지금 세배 차이처럼 안 보이긴 하는데 기울기가 좀 커야 돼요. 기울기가 커야 이제 세배가 됩니다.
근데 기울기를 좀 낮춰놨어요. 아, 너무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때 얘는 맞아. 1대 3이잖아. 1대 3. 뭘 보라고요? 기립이 나오면은 웬만하면 닮은 비 쪽으로 가라고요. 삼각형 닮은 비 쪽으로 가자. 그럼 무슨 삼각형? 웬만하면은 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닮음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쵸? 뭐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봐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X좌표가 1대 3이고 Y좌표도 1대 3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맞아. 얘랑 얘가 3배니까 나는 일단 시점 좌표를 미지수로 잡아볼래. 그쵸? 시점 좌표를 미지수로 잡아볼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P라고 한번 잡을게요. 미지수는 뭘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Y좌표는 뭘로 잡을까? 뭐 Q로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뭐 X좌표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도 상관은 없을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Q라고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Q라고 한번 해볼까? 자, 물론 미지수를 늘리지 않아도 풀리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미지수를 늘린다 그러면 반드시 써놔야 돼요. 관계식 써놔야 돼요. 그렇죠? 관계식 써야 됩니다. 자, A의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9는 그렇죠? 마이너스 Q로 똑같은데 그게 마이너스 P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써줘야 됩니다. 무조건 미지수 늘리면 관계식 해놔야 돼요. 그죠? 관계식. 잠깐만. 그러면 P에 대한 관계식은 못 뽑았잖아. 그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뽑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1번을 대입해 봤고요. 그 다음에 요 2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3P,3Q겠지. 그쵸? 3P,3Q. 그쵸? 1대 3이니까. 그쵸? B가 더 크잖아요. 다 양수만 나와 있으니까. PQ는 지금 양수로 썼어요. 그러면 뭐 2번도 성립하겠네. 그래서 대입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뭐 직선에 대입해도 되고 곡선에 대입해도 되고 그래서 A의 3P제곱 빼기 Q는 3Q로 9인데 9는 3Q 그 다음에 얘는 3PM 그렇죠? 이렇게 일단 써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또 해줘야 되죠. 자, 미지수를 2개를 늘렸으니까 현재 미지수는 총 4개예요. 그럼 당연히 식은 4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식이 2개가 모자란데 그 2개는 여기서 잡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썼는데. 그죠? 얘는 이미 썼어요. 그죠? 기울기 3 해가지고. 자, 그럼 위에 것만 한 번 더 쓰면 되겠네요. 얘까지만 해서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은 2분의 파이. 맞아. 얘 기울기 m이잖아. 얘 기울기만 쓰면 되겠지. 그쵸? A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자, 근데 AC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쵸? 그래서 P분의 마8 플러스 Q예요. 그쵸?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뭐야? 그러면 뭐 식이 3개밖에 없는 거 아니냐? 3개처럼 보이지만 이거 등식 2개짜리라고요. 이거 등식 2개짜리라고요. 괜찮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얘랑 얘는 어차피 똑같은 거지? 여기서 3개 나와요. 괜찮아요? 하나, 둘, 셋. 괜찮아요? 얘는 얘랑 똑같은 거라고요. 오케이? 왜? 어차피 기울기 똑같이 쓴 거기 때문에 얘는 이미 기울기 다 쓴 거라고요. 이건 다른 함수에다 넣은 거니까 다른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 둘, 3개. 그쵸? 하나, 둘, 셋, 4개씩이에요. 괜찮죠? 자, 이걸 연립해주면 됩니다.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문자를 줄이면서 식을 줄여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조금만 더 풀어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봐요. 미지수는 본인 편을 때려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잘 되나? 어디지? 아차차차. 이거 플러스. 미안해. 플러스. 플러스. 여기다는 건데, 그렇죠. 여기다 마이너스 P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A의 P제곱 빼기 9. 실수. 미안. 고마워. 큰일 날 뻔했어. 오케이. 알았어. 좀 어렵지. 근데 이해는 잘 되나? 하나도 안 돼? 되긴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안 돼.
잘했어요. 오케이. 어떻게 내 어디에 되나? 네 연립이 좀 귀찮지? 응? 알았어. 저 10 뽑아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의성이도 저렇게 씹는 것까지는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꼭 다 써놔야 돼. 자, 일단 요게 미지수가 4개 나오고 식이 4개니까 좀 복잡하죠? 뭐부터 구하는 게 좋을까요? M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M은 진짜 마지막에 구하는 겁니다. M은. 왜? 쉽게 처리가 안 돼요. 보통은 이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요 두 개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미지수가 3개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A의 P제곱 빼기 9는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A의 3P제곱은 빼기 9는 3Q. 미지수가 3개이기는 하지만 얘 가지고 이미 Q가 나와요. Q가 나오고요. A의 P제곱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지? 자, 왜 그걸 생각할 수 있냐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거 어차피 마이너스 3배 하면은 다 A의 P제곱으로 등장을 하죠? 그렇죠? 아니면 A의 P제곱 이거 통째로 세제곱하면 얘 나와요. 다 우변 넘겨서 통째로 세제곱해서 둘이 똑같다라고 하면 어차피 3차 방정식 나온다고요. Q에 관련된 3차 방정식. 그렇죠? 아니면 Q를 3배에서 날려버리면 그 3배 가지고 A의 P제곱 어차피 T로 채우면 또 3차 방정식 또 나와서 끝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 먼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조금만 한번 더 해봐봐요. 자, 내가 한 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나 이거 지금 관계식만 세워서 식만 쓴 거예요. 일단 차근차근 들어가요. 하나하나 모든 관계를 다 끄집어내고 연립은 이제 연산력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헷갈리는 거 있을까? 오케이. 자, 어디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식 세우는 건 괜찮아? 저게 제일 중요해요. 저렇게 식 세우는 거. 일단 문서가 보이는 대로 그냥 문제 풀어 다 돼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게 습관이 아니어서 부재했어. 한 번은 그치 뭐 없잖아. 그쵸? 조건 다 썼지. 그쵸? OB랑 OC의 길이가 3배 차이 난다라는 것 때문에 BC 좌표 잡은 거니까 그 중에서 수직인 것만 따로 잡은 게 3번. 저거를 뽑을 줄 알겠어 이게 아니라 저거 무조건 뽑을 자신 있어. 이게 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절대 막 풀면 안 돼. 솔직히 내가 민서를 웃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런 거를 뽑는 거를 안 하더라도 돌다가 답이 나오는 타입이라고 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짚어내기 좀 좋은 편이에요. 근데 왜 안 될까? 안 되는 이유 딱 하나예요. 돌고 돌다가 답이 나오는 것까지는 하는데 막 이거저거 다 해. 보이는 대로 막 해. 그러다가 나오면 땡큐가 되는데 문제는 천천히 정리해서 이거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확신이 들기에는 안 하는 거야. 그것만 하면 사실 끝나는 거라서 그래요. 그럼 레벨 4까지 마스터하는데 전혀 재미가 없어. 돌고 돌다가 하다 보니까 급함을 막히고 빨리 풀다가 계산 실수 튀고 계속 이래. 그러니까 상한선이 딱 잡혀져 있어.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돌다 답 나오는 거는 안 된다. 처음 풀 때는 그렇게 해서 답 나와도 되는데 그리고 나면 꼭 압축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면은 저런 카테고리가 보거든. 1, 2, 3번. 저거는 보이면 돼. 왜? 사실 계산은 어떻게든 하거든. 민성은 저기서 답 보이는 건 일도 아니야. 계산이 막힐 수 있는데 근데 저기서 답 나오는 건 문제가 안 생긴다. 저 1, 2, 3번도 뽑아낼 수 있어. 근데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그냥 튀어주는 거야. 그걸 내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봤을 때 뭔가 좀 답답한 거지. 아니 여기서 이렇게 순서대로 해놓으면 그냥 풀 수 있는 거를 왜 자꾸 돌고 다 지워버려 도중에. 할 수 있어? 그래. 괜찮네? 뭐만 있다. 그치? 뽑는 거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순차대로 떠들었던 거를 계속 생각을 한번 해봐. 왜 저렇게 뽑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거. 사실 저 식만, 그러니까 그 그래프로 만들어놨지. 그래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A 접히고 하는 것밖에 없죠. 쟤밖에 할 게 없어.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조건을 생각해보자는 거야. A12 각도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OB 길이는 50의 3배. 근데 그 중에서 직각은 당장 우리가 수식을 뽑아낼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왜냐면 시작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OB 길이가 50랑 3배 차이 난다. 생각해보니까 일직선상인데? 근데 좌표를 미지수로 나타냈을 때 1대 3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큐가 필요 없어도 된다니까. 안 써도 된다니까. 큐 배제하고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배제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뭐 PM, 3PM 저거 이용해서 가야지. 어차피 뭐 딱 3배 차이니까. 저 가운데 큐 빼면은 어차피 저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절대로 조건들이 돌다 나오면 안 됩니다. 딱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자, 어떻게 시작을 했다고요? 어떻게? 그래프를 일단 그려줘요. 왜? 아니, 솔직히 이거 수식만 가지고 풀 수 있어요? 이거 보고? 난 절대 못 풀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수식만 가지고 못 풀겠어요. 왜? 미지수가 너무 많아. 근데,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꼭 풀 수 있느냐?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게. 얘 수식 간단하죠? 보여있는 함수들이 간단한 함수인데, 딱 봐도 이거 그림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뭐 A는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기울기 양수고, 그쵸? 나와 있으니까, 이거 일단 뭐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왜? 가시적으로 보이면서 이제 좀 풀리고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곤란하고, 그게 교육과정을 좀 벗어나는 느낌에다가 막상 그렸을 때 도움이 안 된다. 그럼 그리다가 그냥 안 그려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굳이 안 쓸 이유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래프 그려놓고 이제 딱 본다면은 그래프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없네. 할 수 있는 건 A점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얘네 둘이 좌우 대칭인 것만 알고 있고 점근선 마이너스 9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Y축 그려주고 A점이 0,8. 그렇죠? 얘까지밖에는 못한다고요. 그래프만 가지고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딱 보니까 90도랑 3배, 그죠? 90도 3배 이거밖에 없어요. 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고난이도로 빠지는 건데 조건이 2개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럼 조건 2개를 다 써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조건 직각. 그렇죠? 직각인데 직각은 쓸 게 뭐밖에 없다? 기울기 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고 싶지는 않게 생겼어요. 왜?
길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좌표라도 다 나와 있으면 길이 가지고 뭐 좀 해보겠는데 좌표가 다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좌표 구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기울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BC 기울기가 지금 M 아니냐. 그럼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M분의 1. 아 그냥 이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울기를 뽑더라도 어차피 좌표는 알아야 되잖아요. 좌표는 알아야 되지. 그쵸? 이거 가지고 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 뭐 물론 이걸 가지고 기울기 마이너스 M분의 1이니까 얘 움직이는 길이에 M배 이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예 밑에 걸 봤죠. 3배. 그쵸? 3배. 3배 나오면은 아까도 얘기한 거 기억나죠? 웬만하면 닮은비 가지고 길이비 그냥 써주자라는 거예요. 그죠? 닮은비 가지고. 그죠? 몇 대면? 그러니까 애초에 교점 좌표를 대수적으로 찾아내는 게 일단 최선이라고요. 대수적으로. 일단은 뭐 1대3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연립해서 아 되네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요. 식을 연립하는 게 아니고 좌표를 미리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 대입해보니까 되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괜찮죠? 얘 다시 한번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본다 그러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래 축이 있어 지수함수 배제 기울기 M자리인 직선에서 C, B 나와주고 A점 이거밖에 없다고요. 지금 지수함수 생각할 게 아니라고요. 그쵸? 그래놓고 지금 이게 1대3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그죠? 뭐 똑같이 기울기 M자리니까 그냥 여기다가 뭐 몇 코마 몇 코마 몇 이렇게 그냥 3배 가지고 그냥 넣는 수밖에 없다고요. 지수 로그 함수는 언제일 뿐이야. 초함수는 언제일 뿐. 이미 대수적으로 세팅이 다 끝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그럼 얘는 3p, 3q. 아 맞아. 그럼 이거 직각이라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라 그래야 되냐? p분의 마8 플러스 q. 이거 마이너스 m이래.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죠?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렇게 대수적으로 다 뽑았는데 이렇게 뽑아낸 좌표 가지고 이제 미지수 구해줘야 되는데 그럼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지금 지수함수를 아예 안 썼잖아요. 그죠? 지수함수 안 썼죠. 대입해야지. 그쵸? 아 맞아. 이거 아까 이 지수함수에 들어가는 거였지? 얘를 지수함수에다 대입! 아 맞아. 얘도 지수함수 들어가는 거였지? 얘도 대입! 그쵸? 그렇게 나온 게 1, 2번이잖아. 그쵸? 이거 밖에 없다고요. 이거 아니면 못 푼다고요. 스토리가 맨날 다 똑같아요. 진짜 맨날 다 똑같아요. 맨날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직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고3 친구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수원은 틀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지수로그 함수 문제 맨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니까. 괜찮아요? 진짜로 맨날 뻔해요. 이미 대수적으로 미지수로 위치 좌표 다 찍어놓고 나머지 그냥 지수함수에다 대입 아니면 로그 함수에다 대입 이게 끝이에요. 모든 스토리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많이 떠들었으니까 잠깐만 좀 문제 좀 더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들어갈까? Q를 없애든 A의 P제곱을 없애든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요거 3배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일단 해주고 얘네들을 그냥 더해볼게요. 자, Q를 없애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Q를 없애는 쪽. 왜?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Q 꼭 써야 돼요? 안 써도 된다니까. Q 없어도 된다니까. Q 없어도 돼요. Q 없으면 그냥 이거랑 이거 하면 되죠. 어차피 똑같이 3배잖아요.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그래서 그냥 Q를 없애볼게. Q를 없애보면은 2를 그냥 더합시다. 그러면 A의 3P제곱 플러스 3A의 P제곱 마이너스 36은 빵. 그쵸? 그럼 뭐야? 이거 동일한 꼴이 반복되니까 A의 P제곱을 뭐 T로 치환한다면 T세제곱 3T 빼기 36은 빵. 그쵸? 이미 나왔다고요. 그쵸? 이거는 당연히 인수정리 가지고 좀 넣어볼 수 있을 텐데 빵 되는 T값 중에서 뭐가 있을까? 3집으로는 딱 나오네요. 그쵸? 3. 그거밖에 없겠죠. 어차피 36 약수 중에서 안 나오면은 우리가 못 푼다고요. 그렇죠? 36 약수 중에서 안 나오면은 그래서 3을 딱 집어넣어 보니까 그렇죠? 조립제법으로 그냥 한번 가볼까요? 조립제법으로 자 3차, 2차, 1차, 상수 3 집어넣어 보면 1, 3, 3 9, 12, 36빵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요 식은 t-3의 t제곱 3t
12 빵. 이거 근 없잖아요. 그죠? 이거 근 없잖아요. 판별식 음수 나오니까. 그렇죠? 솔직히 만약에 여기에서 대입해서 빵 나오는 정수 찾아냈다 그럼 사실 걔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딴 게 또 나오게 하면은 어차피 답이 안 나와요. 오케이? 자, 따라서 B는 3이다. A의 P제곱이 지금 3이다. 그쵸? 그럼 A랑 P는 모르지 않냐? Q는 알잖아요. 그죠? Q는 알잖아요. 자, 얘가 지금 3이야. 3 빼기 9. 마륙. Q는 6이에요. 아, Q가 지금 6이구나. 그쵸? 얘가 지금 6인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맞나? 아, 12. 맞지? 마륙. Q는 6이에요. 그쵸? 그럼 얘는, 요 좌표는 마이너스 P, 마륙이구나. 그쵸? 얘는 3P, 18이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남는 거를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뭘 쓸까? 뭘 써야 되지? 기울기를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렇고. 아하, 얘를 좀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겠다. 얘 어차피 3번 이용해서 좀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3번을 정리해보면 자, 마이너스 n분의 1은 p분의 마8 플러스 q예요. 근데 미지수가 너무 많잖아. 그쵸? 자, 근데 q는 6인 걸 알아요. p는 어차피 모르잖아. 아직 모르죠. 왜냐면 AP 제곱이 3인 것까지밖에 모르니까. 근데 어차피 m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죠? m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근데 그 m 값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 아까 전에 요거 가지고 기울기 구해내는 거 했었죠. 자, 그리고 저게 지금 아까 마이너스 n분의 1이고 m 자체가 사실 뭐예요? m 자체가 요거 알았으니까 아까 p분의 q죠. 그죠? p분의 q. 이거 지금 p분의 6이네. 그죠? p분의 6. 그러면 m 자체가 p분의 6이니까 이 값이 6분의 p구나. 이렇게 일단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p제곱에다가 6 곱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도 되니까 마이너스 12. 오잉? 숫자가 좀 그런데 괜찮아요? 그렇죠? 자, p제곱이 12. p는 2루트 3 양수로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P가 2루트 3이니까 A도 뽑기는 했는데 솔직히 뭐 A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죠.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값 끝났죠. 요거 두 개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아까 전에 M이 P분의 Q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Q는 그래서 없어도 상관없어요. Q를 늘리는 대신에 M가 엮여져 들어가니까. 그럼 얘는 2루트 3분의 6 얼마지? 약분하면 3. 기울기가 루트 3이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A의 M제곱. A의 루트 3제곱. 그쵸? A의 루트 3제곱. A를 모르는데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있잖아요. 왜? P 값이 2 루트 3인데 3이에요. 양변에 2분의 1제곱 하면 되죠? 제가 그냥 루트 3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도 나왔습니다. 그죠? 괜찮을까? 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계산만 남았으니까. 마저 정리했어요. 답이 2번입니다. 답이 2번. 오케이? 뒤쪽을 좀 넘어갈까 했는데, 70번 좀 어렵고, 71번도 좀 어렵고, 미안해. 여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그렇고, 차라리 그 평가 문제, 너무 좋은 문제라서, 이건 내가 사실 너무 좋아하는 문제라서 72번 한 번만 해볼게요. 72번. 자, 기울기 들어가 있는 문제 중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든 문제예요. 계산이 많이 안 나옵니다.
자, 저기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가고요. 헷갈리는 친구들한테 잠깐만 좀 얘기할게요. 자, 일단은 그래프를 그렸는데 지수함수는 배제해놨습니다. 지수함수는 배제해놨어요. 왜? 아까 계속 얘기한 게 뭐였어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그냥 얹을 뿐이에요. 얹을 뿐. 저기 혹시 슬램덩크 봤어요? 슬램덩크? 거기서 강백호가 얘기하는데 왼손은 거들 뿐. 지수 로그함수는 저 거들 뿐이에요. 걔 메인이 아니라고요. 메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대수적인 관계에서 일단 다 끝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지수함수를 빼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이것만 가지고 뭐 볼 게 없잖아요. 자, 조건 딱 3개요. 기울기 m과 마이너스 m, 길이 b, 그렇죠? 일단 첫 번째 기울기가 m과 마이너스 m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쪽 기울기랑 이쪽 기울기 똑같다. 좌우대칭. 좌우대칭? 좌우대칭이면 지금 얘는 지금 뭐가 보여요? 기울기가 좌우대칭이네. 그쵸? 이등변 삼각형. 그쵸? 이등변 삼각형 보이죠? 이 대칭성이 중요한 거예요. 제 기울기 왜 미지수로 준 거예요? 기울기 구하라고? 기울기 구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대칭성 쓰라고 준 거예요. 대칭성. 그쵸? 자, 그러면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쵸?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색종이가 있으면 나는 접어보고 싶어요. 왜? 정말 맞나? 그죠? 접어보고 싶어요. 접으면 자국이 남죠? 그쵸? 자, 얘는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에서, 다른 각이 아니고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 내리는 거. 얘가 메인이에요. 얘만 잘 쓰면 다 끝납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쟤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여기서 요 위에 있는 이 조건을 준 이유가 뭐냐면은 대칭성을 준 거고요. 여기서 대칭성은 무슨 대칭성? 기울기 대칭성? 아니, 삼각형 2개, 이등변 삼각형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등변 삼각형을 쓰라는 얘기는 일단 뭘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일단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 내리는 거, 이거 좀 의미 있다 그랬잖아. 안 쓰더라도 일단 그거 주자고요. 안 쓰더라도.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되니까. 그쵸? 자, 필요 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고조선을 그으면 안 돼요. 근데 이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은 안 쓸 수가 없다고요. 사실상. 안 쓸 수가 없어요. 뭐 안 쓰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얘는 뭐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봅시다. AB랑 PB가 4배 차이예요. 자, AB랑 PB가 4배 차이예요. 자, 이렇게 4배, 길이 4배, 뭘 쓰라고 얘기했죠? 닮은 비. 괜찮아요? 무슨 닮은 비? 웬만하면은 직각삼각형 닮은 비 들어가자고요. 괜찮아요? 직각삼각형 닮은 비 들어가자고요. 1대 4네? 그렇죠? 왜냐면 PB 길이 4배가 AB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나타내는 게 1대 4 X좌표도 1대 4 괜찮아요? 얘 X좌표가 A잖아요. 얘는 지금 4A, 0이라는 얘기야. 괜찮아요? 이거 때문에 A의 좌표가 4A, 0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딱 하나만 더 갈게요. 딱 요거까지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좌우 대칭으로 봐야 되겠죠? 이 간격지면 얼마예요? 3A죠. 왼쪽도 보고 싶지 않나? 그렇죠? 마이너스 2A, 0. 그렇죠? 안 쓰더라도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난 두 번째 조건까지밖에 안 썼어요. 저기서 골수까지 다 빼먹어야 돼요. 핵심이 뭔지, 출제자 의도가 뭔지, 그쵸? 돌다 답 나오는 거는 이제 처음 풀어볼 때, 그리고 혼자 정리할 때는 계속 압축해야 돼요. 왜 이렇게 풀어야 되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능평가원이 고평가받는 거야. 지저분하게 계산으로 사람을 장난치지. 화이팅! 거의 다 왔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얘가 A 플러스인 거야. 처음 잘했을 때 실력이 분명히 11에 보면 누구 차이 나니까 이거 갑자기 내 차이 나는 이격 그거 그거를 그렇게 해서 적었어. 그래도 잘했어. 얘는 이렇게 자르면 안 돼. 왜냐면 이건 지금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이렇게만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건 자르면 안 돼. 10초까지 이해될까? 그렇죠?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 닮은 비를 좀 잘 써야 되는데, 눈치를 잘 챈 사람도 있고, 좀, 아직은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은, 이번엔 CQ랑 AB가 3배 차이 난다. 라는 걸 볼게요. 자, CQ가, AB의 3배래요. 이걸 정직하게 그냥 이 길이랑 3배 이거 하지 말고, 뭘 들어가자고요? 닮은 비 가자고요. 닮은 비. 괜찮아요? 닮은 비. 그렇죠? 지금 계속 X좌표만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걸 막 가지고 기울기 가지고 쓰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번잡해진다고요. 초점을 하나로 맞춰요. 다 X쪽으로 맞춰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맞아. 요 길이가 지금 4A잖아. 그렇죠? 이거 지금 4A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닮음이잖아요. 이것도 몇 배? 3배 12A가 되겠네요. 괜찮죠? 이게 길이가 12A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등변 삼각형 반 자른 거잖아요. 오른쪽만 보고 싶어요? 왼쪽도 봐야죠. 그죠? 왼쪽도 봐야죠. 왼쪽 어디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아니, 이 삼각형이니까 괜찮아요? 얘가 지금 안 찍혀져 있는 내가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이 이등변 삼각형도 그렇고 이 이등변 삼각형도 그렇고 이거 지금 교차 같이 쓰고 있다고요. 마이너스 2a네. 12에 더해주니까 얘는 지금 10a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10a라고요. b는. 괜찮아요? b가 10a인 거를 일단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점 좌표는 10a에서 12에 더했으니까 22a가 되겠구나. 그쵸? 방해는 다 썼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는 최종적으로 핵심을 정리해주면 뭐예요? b가 10a다 라는 걸 보여준 거라고요. 그죠? 요거의 핵심 자체가. 그죠? 자, 절대 돌다가 답 나오면 안 됩니다. 계속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핵심이 뭔지.
너무 힘든가? 아, 자, 어디가 헷갈리지? 다 이해했어? 계산하기가 싫은 건가? 할 수 있어. 진짜. 집에서 정리할 수 있지? 자, 시간 관계상 마무리 좀 해볼게요. 오케이. 자, 답 나온 사람들이 여러 명 있기는 해요. 좀 헷갈린 거 있을까? 내용 다 괜찮지? 오케이. 자, 마지막 마무리 좀 잠깐만 해볼게요. 자, 사실상 이게 1대3이다라고 하는 게 얘만 나타내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닮음도 쓸 수 있어요. 왜? 아니, 지금 닮음이 지금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닮음이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맞아. 이게 지금 1대3이었잖아. 얘랑 얘는 몇 대 몇이에요? 요거 지금 3A죠? 아, 요거 12A잖아요. 1대4죠? 그럼 높이도 1대4겠지. 그쵸? 아, 이 높이 2의 A제곱에 4배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쵸? 2의 A제곱에 4배가 되겠구나. 그쵸? 그럼 얘는 2의 A제곱에 4배 들어간 거. 그쵸? 그래서 요거뿐만이 아니라 2의 A 플러스 2제곱이 2의 B제곱. 그쵸? 요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B는 A 플러스 둘이 연립하면 그냥 끝나죠. A 플러스 2A는 10A. 따라서 A는 9분의 2다. B는 9분의 20이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둘 더하니까 9분의 22. 그래서 답이 220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때요? 되게 좀 잘 만들어져 있죠? 내가 왜 이렇게 그 기출문제를 되게 좋아하냐면은 모든 평가원이라고 다 이 정도로 만드는 건 아닌데 실제 수능하고 평가원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엄청 어렵게 만들어 놓고 해석상 복잡하게 만들어 놓지 계산을 지저분하게 만들진 않아요. 계산 보면 다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퀄리티 문제는 일단 사설에서는 아예 볼 수가 없어요. 당장 교육청도 이 퀄리티 못 만들어낸다고요. 수능이랑 평가원이니까 이 정도까지 퀄리티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잘 만들어진 문제고 이것저것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쓰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닮음 위주로 내용 정리를 들어가는구나. 그죠? 기울기가 존재한다고 치더라도 그 기울기를 곧이곧대로 다 쓰는 경우가 아닐 때도 많다라는 거야. 그죠? 닮음비. 그죠? 이거 조심해서 정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한 문제 정도를 더 풀고 싶은데 지수함수 쪽에서만 너무 많이 푸니까 조금 심심한 것 같고 뒤는 어차피 다 교육청 문제여가지고 고민스럽네. 고민스럽구만. 미안. 저기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로그함수 그래프 쪽으로 가볼게요. 자, 레벨 4까지는 최대한 풀 수 있으면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다 풀 필요는 없어요. 자, 혹시 설명 좀 더 필요한 거 있을까? 자, 질문 있는 사람. 있는 질문 할거 없을까? 너무 쉽다. 그렇지. 충분히 좀.